목요일이죠. 10월 18일, 17일입니다. 좀 날씨도 정말 좋은 날씨. 하늘도 쾌청하고요. 봄날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데, 지금 아주 쾌청합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인천유의 스마트 방송, 신루타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백마 탄 긴정은 어느 길로 갈까? 백마를 탄 긴정은 어느 길로 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말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탔죠. 예. 정말 어느 길로 갈까? 요 내용은 유튜브에도 그대로 녹화되니까 유튜브 방송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약보합이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역시 뭐 미중 관련된 무역 분쟁 요것이 이제 가장 큰 여전히 재료였다. 다우는 소폭 보합 정도고 나스닥은 0.3% 하락이고요. 9월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그럽니다. 예상은 0.2% 상승이었는데 그렇고 소매 판매가 지난 2월달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됐다. 그 얘기는 이제 7개월 동안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뭐 감소되는 게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니었다.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이 농산물을 얼마나 오래 살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 나왔고 또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요것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왜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느냐 하는 거죠. 내정 간섭이다 하는 거죠. 내정 간섭. 좋은 것은 3분기 기업 실적이 양호했다라는 것. 이날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의 83%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었다. 눈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간다의 에드워드 모야. 현재로서는 무역전쟁에서 어떠한 안도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하여튼 뉴욕 증시는 오늘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는 거고. 어제 한국의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오랜만에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또 바닥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만은, 일단 고용 관련 지표들이 이제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고용이 회복이 되죠. 고용이 회복이 되고, 자, 고용의 회복과, 플러스, 미중 분쟁 해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지표 회복,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연결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올 4분기부터는 한국의 경기 지표가 반전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지난달에도 괜찮았는데 이번 달에도 9월 달에도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이 고용률, 실업률 같은 게 회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부분이다. 그동안에 워낙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많았죠. 또 어제는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떤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중국 영향으로 이 경기 전망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나 별 영향을 안 받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어쩌면 바닥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경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들이 트리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떤 바닥의 논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9월달에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달 연속 30만 명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용이 회복세이지만 30, 40대 취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좀 악화된 상태다. 그래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고령화 인구들이 워낙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특히 사회복지업 이쪽에 그 서비스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눈에 좀 띄는 것이 뭐 주간보호센터, 뭐 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봉고차에다가 주간보호센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뭐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 자체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회 서비스업을 하는 고용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보건업도 그렇고요. 고령화 영향으로 17만 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또 과학기술업이 좋고, 또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단체 관광도 돌아오고 있다. 지난번에는 뭐,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자회사, 시티 뭐 있죠? 시티 호텔인가 뭐 있는데, 거기에 중국 애들 3,000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시티 호텔의 연회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대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음식 숙박업 쪽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7만 9천 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한 43만 명이 증가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업이. 근데 제조업은 아직 취약하다. 그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좀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이 회복이 되면서, 그것이, 제조업의 고용 회복으로 연결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제조업은 아직까지도 뭐 상당히 뭐 별로예요. 자동차 그랬지? 자동차가 GM도 철수하고 뭐 삼성도 잘 안 되고 수입차는 들어오고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조선업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도 대형 조선소는 좀 살아나지만 중소형 조선소가 계속 좀 죽으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별로 안 좋았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조선 같은 이제 제조업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쪽에서 뭔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HLB가 헬릭스미스 최근에 시중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죠. HLB와 헬릭스미스. 공매도와 개미의 쩐의 전쟁. 누가 이기느냐. 공매도와 개미의 쩐의 전쟁. 뭐 대단합니다. 초대량의 거래를 일으키고 막 1조 가까운 그런 이제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HLB하고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이게 이제 핵심주죠. 이게 급등을 하면서 공매도 투자자가 크게 손실을 봤다 그래요. 공매도 투자자는 대개 이제 외국계죠. 외국계가 크게 손실을 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물량이 점점점 증가 중이라 그럽니다. HLB가 현재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5조가 돌파했대. 5조. 시가총액 5조. HLB. 임상이 실패했다. 또 이제 자체적으로 성공했다. 자체 분석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 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시총이 5조 원인데, 공매도 잔액이 지금 5,700억이래요. 거의 한 13% 정도. 그래서 이 공매도 잔액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주가가 막 올라오면서 쇼커버도 많이 나왔는데, 쇼커버가 나오면서도 계속 공매도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25일날, 그러니까 9월 25일 이후에, 지금 한 3주 됐나요? 3주도 좀 덜 됐죠. 그래서 3주도 안 된 시간에 이 공매도 잔액이 2배가량 증가했다 그래요. 2배가량 증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공매도는 증가하고 또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이제 또 쇼크브링도 나오고 공매도 보유자들은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메릴린치 이런 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는 쇼크브링이 있었는데 10월달 들어서 약 872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쇼크브링 물량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위치까지 왔다. 공매도 투자자와 개미 투자가 간에. 근데 이제 어제 헬릭스미스가 14.9% 급락이 나왔는데 외국계 중심의 매도가 물량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릭스미스를 비롯해서 이게 이제 헬릭스미스가 급락을 하면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골드만삭스가 헬릭스미스의 매도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66,000원으로 했단 말이죠. 주가가 105,600원인데 66,000원으로 반토막 당해가지고 제시를 했다는 거죠. 엔진 시세 임상 성공 가능성을 60%에서 30%, 22%로 하향했다. 그래서 참 지금 뭐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HLB는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주가가 이제 이 정도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작년도 5월달, 6월달에 13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쇼커브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HLB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기관들은 이렇게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때 쇼커버가 좀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왔다 갔다 중립 정도로 가고 있다. 주가는 이제 힘차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HLB가 지금 요 전고점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물린 사람들 다 팔아버리겠죠. 다 팔아버릴 텐데 과연 어떤 행로를 보일 것인가.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는 외국인 비중이 이제 9%까지 있어요. 9%까지 있는데 대규모 매물 나올 것인가 아닌가 한번 지켜보자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헬릭스미스는 이제 어제 매도 보고서도 나왔고 했는데 주가는 이제 많이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지만 반등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래서 헬릭스미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이 최근에 헬릭스미스는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도 계속 매도가 있었죠. 주가는 별로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도 공매도를 한번 봐보면 아까 공매도를 둘 다 한번 봐볼까요? 자, 헬릭스미스는 자 보시면은 공매도가 뭐 많지는 않네요. 양 자체가 요때 30만 주가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주 뭐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다 하는 거고. HLB 공매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HLB의 공매도. HLB의 공매도 한번 봐볼게요. 이동이 날편했구나. 자, HLB의 공매도. 현재 공매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요때 이제 증가했던 게 최근에 어제 그제는 별로 없는데 요전에 10만 주, 28만 주, 또 16만 주, 10만 주, 14만 주, 13만 주 이렇게 쭉 주가 올라오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증가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천억대의 공매도, 5,700억의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HLB 과연 여기서 어떻게 어느 행로로 갈 것인가 한번 또 주가는 이제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오늘 시장에서 흥미진진 관심 집중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HLB와 헬릭스미스의 그 공매도와 개미의 쩐의 전쟁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왔죠. 아마 내년도 초에 금리 인하 추가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한쪽에서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좋아 보인다 하는 건데, 또 한쪽에서는 부채고 뭐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니야. 별로 안 좋다. 쓴웃음을 또 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금리 때문에 생보사가 죽겠다. 이게 그냥 가만히 예금을 해놔더라도 이익이 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돈을 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객들도 수익률이 낮으니까 보험 쪽으로 안 올라 그런다. 그런 게 있고. 반면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3년 만기나 장기 카드채를 발행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제 실세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죠. 자, 백마탄 김정은 외신들도 중대 의미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백마 탄 김정은이가 다음 행보가 백마를 타고 어디로 갈지가 관심이에요.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3면 전체 3면에 전면에다가 김정은의 백마 탄 모습에 사진 8장을 게재했다 그래요. 내용은 백두산에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군마 행군길, 군마라는 게 그렇죠, 군마. 말은 이제 군마라는 게 그 군대에 있는 말 얘기죠. 군대에 있는 말. 군마 행군길. 옛날에 이제 김일성이가 백두산에서 이렇게 투쟁했다. 그래서 군마 행군길 이런 것 같아요. 혁명사에 큰 의미를 지닌 사변으로 된다. 사변. 그렇고 CNN에도 이제 보도를 했다 그래요. 백마 탄 김정은의 사진 4장을 게재했는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영국의 가디언지 유력지죠. 사진 3장을 게재하면서 김 위원장이 주요 정책적 시도가 있을 때 종종 백두산을 방문했다고 이제 설명이 들어갔다 합니다. 미국에서 북한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NK 뉴스의 레이첼 리, 이날 노동신문 보도는 김 위원장이 중대 정책을 결정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 중대 결정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중대 결정은 안 하고 괜히 미국 압박용이 될 수도 있죠. 미국 압박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중대 결정이 김정은이 얘기했던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 포기 노선, 핵 포기가 나올 수 있죠. 핵 포기가 나올 수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간 김정은이가 다음 행보가 뭐가 될 것인가 관심이 간다는 거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이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에 서면자를 제출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청문회의 서면 보고서에 이렇게 따르죠. 하여튼 북한과 대화는 계속 하겠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가 없었지만 5일에 열린 거 북한과 협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정은 백두산에서 미국이 강요한 고통, 적대 세력의 제재 이런 이제 비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든 말든 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건설적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제재는 아직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의 전략은 어쨌든 미중 스몰 딜이 성공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호재예요. 그래서 과연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중국과의 대화를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것, 선거에 유리한 것은 중국과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 증시가 올라가고 그리해서 지표도 좀 나아지고 요게 좀 본인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스몰딜 이후에 어제도 얘기하기를 1단계 이후에 2단계가 있다. 2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2단계. 그래서 2단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아마도 중국과의 그 대화 제스처, 대화의 그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하고 신약주 중심의 바이오 신약주에 대규모 매매 공방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 내일 중으로 승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단 HLB가 제일 중요하죠. 전고점 근처에서 대량의 매물이 있을 텐데 추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결론은 그래요. 제 결론은 일단 그 HLB 헬릭스미스 이 정도에서는 이제 매도 관점이 좋죠. 매도 관점.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다. 자, 북미 협상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제재 완화 스탠스 변화.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10월 5일 대화에서 제재 완화 쪽으로 처음으로 제재 완화를 꺼낸 거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 변화다. 아마도 북미 실무 협상이 언제 재개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곧 아마 재개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북주는 여전히 보유와 저점 매수 관점이다. 그렇게 보고 어제 장을 좀 빠르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지수 14포인트 올라서 2082까지 왔는데 코스닥은 651까지 왔는데
일단 코스닥은 한 690까지 가보자 하는 거고, 코스피는 21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등락률 봐야 되는데, 등락률이 3일 전에는 420%였어요.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은 143%. 그리고 어제는 178%. 이제 3일 동안 등락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3일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월화수 참, 월요일 날 420%, 화요일 날 143, 수요일 날 178. 이번 주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계속해서 등락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도 가능한 그런 이제, 시장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를 보이다가, 이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275%에서 179%에서 172%, 3일 동안,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흐름이 되고 있다. 이제 하락보다 상승이 많은. 그래서 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종목도 올라오고 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은 많지 않았어요. 어제 보면은 대형주에서는 뭐 그냥 자동차 좀 올라오고, LG노텍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백화점주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마트가 6% 올라왔고,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쪽 소비주들이 좀 올라왔고요. 바이오에서는 이제 HLB가 어제 4% 올라왔고, HLB 생명이 26% 올라왔고, 힐릭스미스가 14% 빠졌고, 신라젠과 메지오는 약보합 정도, 한올바이오 3% 올랐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한미약품은 1, 2% 정도 상승세, 이중항체, ABL바이오, 앱클론, 뉴틸렉스는 보합 정도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남북계엄주는 계속해서 보합인데요. 철도주 보합, 금강산주 보합, 현대일리가 좀 낫나요? 다음에 개성공단도 보합, 다 보합이었다라는 거. 다음에 IT 재료주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재료주들 짱짱한 종목이 많죠. 이것들 뭐 보합 정도, 강보합, 보합 정도. 다음에 이제 워닝머티나 에코프로 같은 데도 보합. 장비의 이오테크닉스도 보합 정도로 나왔고, 비메모리가 LB세미콘, 네페스, 테스나가 오랜만에 좀 올랐는데, 그렇다고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아니고, 하여튼 강보합. 더 내려가진 않는다. 5G 종목은 KMW, RFHIC, 이노와이어리스가 요거는 좀 꺾인 듯한 모습이에요. 5G는 좀 꺾인 듯한 모습이라서 참 매매하기가 참 까다로운, 뭐 많이 빠졌을 때는 한번 매수할 수 있겠지만 매매하기 까다롭고, 조선기자재 쪽은 조선주가 반등한다는 관점에서 약보합은 약보합인데 나쁘진 않아요. 추세는 나쁘지 않다. 또 돼지열병은 또 이제 음성으로 나왔죠. 그래서 돼지열병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 밑으로 남하진 않고 있다 하는 점에서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돼지열병 그 수혜주들이 어떤가 하는 건데, 수혜주들이 그냥 그래요. 이중항체가 지금 제일 희망이 있죠. 희망이 이중항체. 그러니까 항체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항암제다. 미래의 항암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성공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항암제다 하는 거죠. 항암제. 우리는 말이죠. 주식을, 바이오 주식을 볼 때에 그 바이오 주식이 성공할 것인가? 이거 보지 마세요. 그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성공할 것인가를 보지 말고, 인기 있는 바이오가 뭐고, 또 그거의 대표주가 뭔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인기가 뭐가 있느냐? 인기 있는 바이오가 뭔데,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이제 인기가 있고 주가가 올라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중기든 단기든 수익을 내기자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지, 그 기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성공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단 말이죠. 바이오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바이오에 들어가서 수익 내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 말 이해되면 1번.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바이오에서 수익 내자라는 관점이지, 그게 뭐 성공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인기 있는 바이오.
그렇게 인기 있는 바이오에서 시세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천년 만년 자손 대대로 물려줘가지고 제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로또입니까? 로또를 뭐 장기로 로또 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꼭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 남북주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시대의 조류다는 거죠. 시대의 조류. 지금 뭐 공산주의가 없어진 지 벌써 30년, 40년 됐는데 아직까지 공산주의고 뭐고 얘기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결국 몰락하지 않겠냐. 또 결국 몰락을 안 하더라도 결국 뭐 베트남식으로 이 그 개방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겠냐. 상당히 좀 전환됐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남북 경협은 필수적이라 봅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 같은 말 쓰는 그 북한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교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자, 오늘도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금.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북한과의 얘기가 좀 더 진전이 될 거예요. 예, 진전이 될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북한과의 교류는 시대의 소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대의 소명이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바이오의 큰 그림은 그런 것이고, 남북주의 큰 그림은 그런 것이고, 반도체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전략을 만들어 가시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예, 이제 소재 부품도 좋고요. 소재 부품주가 점점 지금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소재 부품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